네, 오늘은 그 안내 박태환 팀장님을 모시고 2022년 3분기 보안 위협 동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박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팀장님 안내비 한 20년 정도 네, 어느새 20년을 하신 걸로 알고 되었습니다. 있는데 네. 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는지. 네, 반갑습니다. 안랩의 박태환입니다. 악성 코드 분석 대응 조직에 합류해서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실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안랩의 ASEC 조직은 악성 코드 분석을 하고 진단 시그니처를 추가해서 전 국민이 다 쓰고 계시는 V3에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을 해서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라는 게 이제 ASEC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ASEC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3분기 동향을 들어보기 전에 올해 그 1, 2분기 악성 코드나 위협 동향들은 어땠나요? 네, 기억들을 하시겠지만 이제 시간들이 많이 지나버려서 또 잊혀졌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올 초에 갑자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일어났었죠. 예, 전쟁 있었죠. 예. 그러면서 사이버상에서도 갑자기 진영이 막 갈리면서 나는 러시아를 응원하겠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겠다고 하면서 막 진영이 좀 갈리는 양상들을 보였었습니다. 네네. 그런 양상들 안에 전통적으로 알고 계시던 랜섬웨어 조직들이 또 좀 양분되는 혹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을 좀 드러내는 그런 러시아 모습들을 성향, 우크라이나 성향.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킹 조직들이.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자기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들을 띠지는 않았었는데 네. 봤더니 몸담고 있는 조직이 러시아 성향이었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함께 할 수 없어 라면서 정보를 막 공유했던 그런 공격 조직들도 확인이 됐었죠. 그러면서 좀 이런 공격 조직들이 좀 행태들이 점점 더 약화되는 그런 행태를 좀 보였었고 네네. 그런 중에도 또 여지없이 계속 공격을 강화해왔던 랜섬웨어 조직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좀 양분화됐죠. 전반적인 흐름들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돈을 노리는 조직들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고요. 네. 전통적으로 정보를 노리는 어떤 공격 그룹들은 계속해서 조직 내에 있는 정보를 빼내고 그것들을 파는 행태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었습니다. 그것들을 1분기, 2분기에 걸쳐서 계속 해오는 모습들을 보여왔고 3분기에도 계속 그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해커 조직들의 영향이 좀 있었나요? 국내도? 우리도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네네. 국내도 아무래도 글로벌한 흐름에도 같이 있고 네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국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버 영역의 특수성이 또 있습니다. 네. 국내는 정치 군사적인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또 맞춰서 사이버에서의 공격들은 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네. 그 위협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이슈는 올해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 몇 년간 계속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거의 있는 10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네, 오늘 그러면 3분기 위협 동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강연 들어보고 저희도 또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기 위협 동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2022년 3분기 보안 위협 동향에 대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시죠. 네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준비했는데 이것들이 나누어졌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악성 코드 통계, 공격 유형별 통계, 그리고 업종별 공격 탐지 통계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악성 코드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악성 코드별 비율입니다. 제가 그래프로 담아온 내용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름들만 가지고 살펴보시면 평소 보시던 그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거의 매주 한 번씩 저희 안랩의 ASEC 블로그를 통해서 매주 공개하고 있는 통계 그래프입니다. 이것들을 3분기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한번 표현했던 그래프인데요. 네네. 화면에서 색깔을 넣어서 분류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상 봤을 때 대략적인 비율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가장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포 스틸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포 우측에 스틸러.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 하단에 다운로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 위에 백도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가 나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세부적인 이름들은 또 각각 나눠져 있지만 일단 크게 세 가지 이름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요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펜을 가지고 한번 아이고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 있는 분류를 가지고 색깔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이름들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네. 개별 이름들은 저희 블로그상 입력을 해보시면 각각 분석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개별적인 정보보다는 큰 분류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인포스틸러, 다운로더, 백도어에 대한 개념들을 확인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율들은 인포스틸러가 55%, 다운로더가 22%, 백도어가 16%를 차지했어요. 되게 숫자를 가지고만 보면 그러면 인포스틸러가 전반적으로 너무 많았고 다운로더가 약 한 22%, 백도어가 16%니까 인포스틸러가 아주 많았구나.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네. 통계를 그렇게 보시면 약간 통계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분류상 나눠져 있을 뿐 세 가지는 다 통합된 통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격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공격이다. 세 네. 가지가 인포스틸러, 다운로드, 백도어. 네. 그렇죠. 네. 즉 동일한 공격에 이것들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는 것은 표에 나와 있는 랜섬웨어를 제외한 이 나머지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공격에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공격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약성 코드들이 동시에 이제 공격에 맞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네네.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기간별로 이 약성 코드의 추이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네. 색깔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략 봤을 때는 뭔가 들쭉날쭉하고 있죠. 네네. 그런데 여기에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것은 없어요.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 흐름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네, 악성 코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 많아지고 있어요? 혹은 언제 줄어들었어요? 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 8월 첫째, 둘째 주 많이 네. 올라갔는데 이런 의미는 크게 있지 않다는 의미 거죠?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왜냐? 거죠?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공격에 사용되었다라고 처음에 제가 전제를 드렸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8월 둘째 주에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많이 공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위험한 거 아니었나요? 이때 공격이 집중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만큼의 공격들이 다 같은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다. 네. 이때가 아주 적게 있기 때문에 별일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있는 것들 또한 20건 정도가 되는 악성 코드가 종류가 한 6가지, 7가지거든요. 네네. 7 곱하기 20 하면 140가지 정도잖아요. 이 정도 되는 수량의 악성 코드가 하나의 공격에 사용되었다 정도로 본다면 네. 아주 큰일이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한 번을 해커들이 어떤 타겟을 공격할 때 다양한 악성 코드를 활용을 해서 해킹을 시도한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이후를 네네네.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전체 55%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악성 코드의 분류
첫 번째가 인포 스틸러였죠. 포스트. 자, 인포 스틸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밑에 간략하게 정의를 표현해 놓았는데요. 네. PC나 서버에 존재하는 사용자 정보 또는 공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수집 또는 유출하는 악성 코드를 의미합니다. 자, 이름을 조금 나눠서 보면 인포 정보를 의미하죠. 네, 인포메이션을 의미하는 인포와 훔쳐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스틸러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인포 스틸러는 정보를 훔쳐간다라는 뜻의 합성어로 악성 코드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네네. 즉, 이 악성 코드는 사용자의 PC 혹은 서버 안에 들어있는 각종 정보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악성 코드예요. 뭐 이런 악성 코드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전에도 정보를 훔쳐내기 위한 악성 코드는 과거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더 많은 양의 악성 코드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훔쳐내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율도 아주 많아지고 있다. 특히 3분기에는 전체 악성 코드 대비 55%에 해당하는 것이 인포 스틸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정보의 진심일까? 정보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정보에 집중하고 있고 최대한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스틸러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이전트 테슬라라는 친구를 한번 살펴보죠. 조직 내에 들어갈 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네. 이메일의 첨부 파일 형태로 조직 내에 보냅니다. 네. 첨부 파일의 형태로. 그게 실제로 이제 메일을 보낸 사례죠. 맞습니다. 네네. 유입된 이메일의 형태고요. 네. 뭐 첨부 파일을 압축된 파일로 넣거나 혹은 문서 파일의 형태로 해서 조직 내로 메일을 보냅니다. 평소에 업무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보낼 수도 있고요. 평소에 메일을 주고받던 사람은 아니지만 메일의 제목이나 혹은 메일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관심 있던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통 열어보게 되죠. 네네. 메일의 내용이 자신이 관심 있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첨부되어 있는 이런 파일들 또한 별 의심 없이 다운로드하게 되고 열어보게 됩니다. 문서 파일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열게 될 거고요. 압축 파일은 조금 걸림돌은 있죠. 압축을 풀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보냈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의심 없이 열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 파일 안에 들어있는 파일도 실행하시게 되죠. 그때 바로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PC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빼내가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주 손쉽게 사용자를 속이고 조직 내에, 기업 내에 잠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안 교육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보안 교육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가? 네, 어렵습니다. 보안 교육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메일들에 대해서 열지 마라. 뭐 업무상 관련이 없을 때에는 열지 않는 것이 좋다. 열어보지 마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얼만큼 잘 준수할 수 있는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공격자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메일들을 보냈을 때 사용자가 쉽게 이런 메일들을 열어보고 실행하게 될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포스틸러 두 번째, 폰북 이메일입니다. 폰북 이메일. 네.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사용자가 익숙한 이메일의 형태로 조직 내부로 보냅니다. 첨부 파일, 크게 다르지 않죠. 문서 파일의 형태로 메일을 보내게 되고 이 친구도 동일하게 압축 파일을 첨부했습니다만 동일하게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고 압축 파일 내부에 들어있는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악성 코드가 동작하고 주요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과정 동일합니다. 이걸 막는다? 쉽지 않습니다. 보안 체계가 막아줄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주고받는 메일의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상 주고받는 메일과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첨부되어 있는 문서 파일이
혹은 첨부되어 있는 압축 파일이 혹은 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단축 URL 혹은 바로가기 링크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보안 체계도 혹은 메일을 수신하는 사용자도 이것이 정상적인 메일인지 악의적인 메일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아주 쉽게 이런 메일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락키봇인데요. 락키봇도 이런 메일들 받으실 때 우리는 열어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실제 국내에 유입되었던 이메일인데요.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로 위장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런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이런 메일을 왜 받았지? 하고 삭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센스 있는 분들은 네네. 메일을 보내온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보고 이게 조금 이상한데 정도까지 갔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상하다 하고는 국세청에 연락을 해본다거나 네네. 이메일 주소를 검색해 본다거나 하는 것까지 가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세금 계산서가 왔다고? 이상한데? 하고는 파일을 열어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그리고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주요 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발생했죠. 근데 보니까 여기 홈택스.kr 그렇습니다. 이면 네. 정상적인 메일 계정 메일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근데 저 도메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비슷한 메일 계정으로 네.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 것들이죠. 비슷한 계정으로? 네. 정상적인 메일 계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메일들도 견적을 보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메일 주소가 아닙니다. 네.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내오기 때문에 네네. 거의 모든 공격 메일들이 다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들을 통해서 보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메일들을 받을 때마다 꼭 발신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제 이런 메일들을 보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첨부 파일들을 혹은 문서들을 열어보시게끔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네. 어렵습니다. 저도 뭐 메일을 많이 받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누가 없어서. 이 바쁜 시대에 네. 받은 메일에 대해서 전화를 확인을 하고 문서를 열어보고 할까요? 다 빠른 이메일 상에서만 그러니까요. 열어보고 네.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쉽게 악성 코드에 노출되고 정보 유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이 임포스틸러가 노리는 네. 정보는 과연 어떤 것인가? 대표님 어떤 정보를 그럼 이 친구들은 노리고 있는 걸까요? 정보라고 정보, 하면 네. 뭐 해킹에 필요한 정보들, 해킹에 필요한 정보들, 그렇죠. 해킹에는 아무래도 뭐 계정 계정 정보가 아무래도 제일 많겠죠. 그다음에 과거에 뭐 따지면 뭐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들, 네네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 온라인 게임 할 때는 로그인할 때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 네네네. 이게 제일 중요했었죠. 네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노립니다. 요즘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대표님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는 혹시 저 지갑 속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이 친구들은 머릿속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죠. 요즘 컴퓨터 속의 아이디 패스워드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기 있지 않나요? 요즘 여러분들이 쓰시는 웹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우측에 이런 창을 띄워주죠. 저장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요즘 로그인 너무 정보를 친절한 서비스. 저장하셨습니까? 그렇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로그인 시도하시면 꼭 우측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친절하게 물어보죠. 한순간씩 우리가 너무 고마울 때가 있죠. 내가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생각이 안 나는데 가끔씩 브라우저가 저장하시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내가 맨날 저장하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얘가 물어봐주면 그래. 내가 오늘은 좀 저장하고 싶다. 6개월 뒤에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브라우저가 그냥 접속만 했더니 로그인 시켜줍니다. 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정보가. 맞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브라우저는 우리에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죠. 세상 고마운 시대를 살고 우리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포털에 한번 로그인을 해놓으면은 계속 로그인이 돼 있는 상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브라우저의 이 서비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브라우저가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죠. 그런데 이걸 사이버 위협 공격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순위로 가져가는 것, 네, 웹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1차로 수집해 갑니다. 인포스틸러의 제1 목표는 웹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웹브라우저 몇 개까지 써보십니까? 네, 몇 개까지 알아보셨어요? 정말 많거든요. 네. 제가 42종까지는 확인해 봤는데요. 42종이 42 있어요. 종. 웹브라우저가. 네, 와. 42종의 웹브라우저 아이디 패스워드 다 대상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저장이 되어서 공개가 되면 테스트를 하시겠죠. 비교해 보실 테니까 네, 마음껏 비교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저장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인포스틸러의 종류는 정말 많고요. 네. 저희가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들도 정말 많거든요. 제가 여기 아이콘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그럼 그 친구들은 인포스틸러가 수집하는 대상이 아니겠죠. 그럼 걔는 안심해도 되는 친구일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브라우저들 이외의 브라우저는 인포스틸러 이외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해커들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인포스틸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집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즉,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격자들이 웹 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훔쳐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다는 것. 즉, 이것은 정답지는 아닙니다. 참고 자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 참고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저장을 해줘야지 괜찮아요. 왜 우리는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되 언제든 이 자료가 공격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꼭 참고하셔서 별도로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활용하셔야죠. 좋은 기능들은. 그럼 이거를 활용하려면 활용을 하고 또 보호를 하려면은 뭐 패스워드를 계속 교체를 한다 이거밖에 없나요? 패스워드를 교체하시는 것도 있고 네. 제가 뭐 별도로 강조해드리는 바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온라인상에서 쓰시는 계정과 조직 내에서 쓰시는 계정을 분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계정과 회사 맞습니다. 계정을 네, 완전히 좀 다르게 해서. 맞습니다. 네, 사용한다. 되게 조직 내에서 쓰시는 계정과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쓰시는 계정이 일치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을걸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분리해야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특별히 암호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쓰는 거의 모든 계정들의 암호를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소위 크리덴셜 스터핑이라고 하는 공격에서 대입 공격을 통해서 한 번 뚫리게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정들이 다 통째로 공격자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네. 최소한 내가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 개인 계정과 네. 조직 내에서 쓰고 있는 계정에서의 이 암호에 대한 분리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것만큼은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네. 네, 그것만큼만 지켜주셔도 이런 유출 사고에서부터 나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인포스틸러가 노리는 것들 웹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네. 이메일에 대해서도 또 메신저에 대해서 즉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계정들도 같이 탈취해 갑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커들이 노리는 것은 계정 정보잖아요. 로그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곳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로그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된 아이디 패스워드도 같이 탈취합니다. 네. 조직 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또 인프라를 관리하시는 분들만 쓰시는 제한된 관리 도구에서도 아이디 패스워드가 많이 활용되거든요. 여기에 쓰시는 것들도 같이 노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인포스틸러가 단순히 PC 혹은 서버를 사용하는 단순 사용자보다는 아예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의 계정들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네네네. 즉, 이 사람들은, 이 공격자들은 조직 내에 들어와서 조직 내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탈취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디 패스워드보다는 조직 내의 주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내 인프라를 관리하는 아이디, 패스워드까지 다 확보하겠다는 의지들을 이 악성 코드 내에 다 녹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포스트러는 정말 무섭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최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정 정보들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외부로 빼내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임포스트러입니다. 그 임포스트러가 이 2022년 3분기에 55%에 해당하는 악성 코드 점유율을 보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22%의 점유율을 보였던 다운로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는 조금은 편한, 조금은 가벼운 형태의 악성 코드이긴 합니다. 네. 이 다운로드는 특정 URL에 접속해서 공격자가 의도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말 그대로 다운로드 시도한 후에 실행하기 위해서 제작한 악성 코드입니다. 즉, 이 악성 코드 자체는 특별한 다른 기능은 없어요. 다른 곳에 있는 악성 코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악성 코드이다. 이게 전부이긴 해요. 즉, 얘는 어딘가와 통신을 하고 어딘가에 있는 악성 코드를 가져오겠다. 이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럼 뭘 가져오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뭘 가져오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가져오기 위한 이 다운로드 중에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지우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조직 내에 들어오는 형태도 앞서 보셨던 이 임포스트러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메일 첨부 파일 형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즉, 조직 내에 들어가는 것은 이메일이 세상 좋은 겁니다. 이메일로 조직 내에 보내면 누군가는 이것을 클릭하고 열어보고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을 실행하게 되는 것들이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직 내에는 이 이메일로 이메일의 첨부 파일 형태로 계속 보내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조직 내에 있는 사용자들은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보여드리는 다운로드는 이것 자체는 별 기능이 없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실행했을 때 외부와 그냥 통신만 할 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외부와 통신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이번 2022년 3분기엔 어떤 것들이었나? 바로 처음 설명드렸던 임포스트러를 이 친구가 가지고 옵니다. 처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연결되죠. 제가 보여준 악성 코드의 군들이 다 하나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운로드지만 얘가 가지고 오는 것은 임포스트였던 거죠. 또 혹은 이 친구가 가지고 오는 것이 RAT라고 하는 백도어, 혹은 처음 제가 1분기, 2분기로 설명드렸던 랜섬웨어를 이 친구가 가지고 와서 다른 악성 코드를 설치되는 데에 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다운로더입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스스로의 색깔은 굉장히 감추되 다른 악성 코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중간자 역할을 하고 나름의 수수료를 챙기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죽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가 2020년 3분기 현재 2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격 명령 도구 RAT입니다. 사실 통계상에서는 저희가 백도어로 표현을 했고요. 이 RAT는 백도어의 일종이고요. 사용자 몰래 원격에서 공격자가 접속을 해서 마치 PC 사용자인 것처럼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PC 내에서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공격 도구입니다. 이 RAT 도구가 사용자 PC로 들어올 때 하는 방법 또한 동일합니다. 이메일의 첨부 파일 형태 혹은 이메일의 어떤 바로가기 링크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에 사용자 PC에 설치가 됩니다. 나노코어 RAT라고 하는 RAT 도구가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 왔던 이메일인데요. 이메일에 첨부 파일 형태로 들어와서 마치 보안 메일, 금융 관련된 보안 메일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첨부된 파일을 클릭했을 때에는 바로 RAT 도구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됐을 때는 사용자 눈에는 특별히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원격에서 공격자가 사용자 PC로 들어와서는 마구 사용자인 것처럼 다양한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원격에서의 공격자는 마치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이런 관리 창을 띄워놓고는 자신이
사방에 뿌려놓은 RAT 도구들을 다양하게 확인하면서 PC의 상태도 확인하고 실제 지금 사용자가 PC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은 사용량이 없는지도 체크하고 원격에서 명령도 내리고 화면도 캡처하고 파일도 가지고 오고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아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예 메뉴도 정말 친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도 아주 미리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해커들이 옛날처럼 아주 뭐 눈이 빠지게끔 뭔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래피컬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해킹도 하고 상태도 확인해 가면서 원격에서 쉽게 해킹도 하고 자료도 빼내고 요즘에는 뭐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사람의 음성도 녹음하면서 실제 PC의 사용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쉽게 빼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 빼내오고 나면 가장 마지막에는 실제 이 시스템들을 아예 못쓰게 망가뜨리고 떠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망가뜨리게 되면 이제 사용자는 PC를 복원해야 되니까 복원하는데 시간을 쓰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 공격자는 아주 먼 곳으로 또 숨어버리면서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정확하십니다. 터졌죠, 그죠? 대표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 RAT 도구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들이 저희가 추적해야 되는 도구로 인지하고 있고 많은 사고들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RAT가 보니까 뭐 그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뭐 블랙마켓 이런 데서는 이제 도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능 좋은 RAT 도구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뭐 해커원인가요? 뭐 이런 거래 사이트들에서도 암암리에 그죠? 맞습니다. 거래가 되는 뭐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도구들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작동이 될 때는 본인 사용자는 모르나요? 거의 근데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 PC에 접근해가지고 동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용자가 실제 이 PC를 안 쓰게 되는 상태일 때 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거의 많고요. 만약에 PC에 전원이 꺼져 있거나 노트북이나 그래도 작동을 하는 건가요? 근데 뭐 켜게 할 수 있는 명령을 보내거나 깨어나게 하는 명령을 보내거나 온오프까지도 다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으니까 거의 이 상태들을 보면서 움직이게끔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켜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것들이 많고 실제 이런 화면에서 움직이는 것 말고도 원격에서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 PC를 조정하거나 정보를 빼내오는 경우도 많아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획일화된 명령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들도 있고 도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램코스 RAT의 경우에도 실제 공격자가 쓰게 되는 화면들의 구성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웹캠을 켜거나 키보드의 입력값들을 저장하거나 화면 캡처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다 RAT의 종류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한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들이 국내에 유입되고 다양한 공격들이 악용이 되고 있고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언더그라운드에서 아주 고가에도 판매되고 있고 유지보수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유지보수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비트 RAT고요. 비트 RAT도 최근에 아주 고가에 잘 판매되고 있는. 고가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라고 암호화폐 가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고가에 잘 판매되고 있고 트라이얼 버전을 잠깐 썼다가 실제 정식을 원할 때는 또 이 제작자와 별도로 컨택해서 금액들이 매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넣어주고 또 거기에 맞게 뭐 비용도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뭐 거의 실질적인 공격 청구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공격자들과 실제 거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암암리에 이제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정보기관이랑 서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좀 판매가 되고 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뭐 다크웹 내에서의 공격 도구들 안에는 이 RAT 도구가 이미 많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왕성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도구들로 많이 꼭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뭐 해커들도. 맞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도 공개되어 있는
도구로도 RAT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GitHub에도 소스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어서 연구 목적으로도 많이 공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악성 코드의 통계들이 제가 강조드리려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점유율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다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모두 통합되어 있는 것들은 처음 임포스틸러부터 마지막에 RAT로 대변되는 백도어까지 네. 다 하나다. 네. 무엇이냐? 다 개인과 조직 내부에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외부로 빼내가기 위한 목적, 즉 정보를 빼내가서 외부에 유출하기 위한 목적에 다 초집중되어 있다는 점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네. 통계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혀 변함은 없었고 이것은 4분기가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도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매주 공개가 되고 있는 저희 안랩 에이셉 블로그에서의 통계들도 같은 시선으로 보시면서 현황을 살펴보시면 아마 통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런 기조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은 형태로 해석을 한다면 조직 내에서는 계속해서 내부의 어떤 정보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계속 빈틈이 없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공격 유형별 통계도 같은 선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공격 유형별 통계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프가 확 두 개로 나눠져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는데 상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제가 색깔로 나눴습니다만 네. 웹 기반 공격과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고 네. 하단에는 뭐 다양한 공격들이 밑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상단에는 웹 기반 공격과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이 상단에 있다.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일까? 근데 이상하지 않다는 것들은 확 느낌이 오시죠? 네. 저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기업 내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홈페이지가 있다. 기업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게 있으면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공격의 흐름이죠.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가 있네. 그럼 웹이 있구나. 공격. 네, 이건 기본적인 공격의 타깃이 되는 겁니다.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공격. 당연한 것이고요. 외부에 노출된 서비스가 있을 때 당연히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IP가 있다, 아이디가 있다, 혹은 어떤 서비스가 있을 때 접근해 봤더니 로그인 창이 있어요. 네. 이런 창이 있을 때 우리는 별 관심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가시겠죠. 그런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공격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를 넣어보겠죠. 로그인 시도를 해보겠죠. 네, 그게 바로 대입 공격이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내가 내 손으로 막 입력해보는 것은 그냥 로그인 시도. 이걸 내가 하지 않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것은 대입 공격이 되는 것이죠. 자동화 도구로. 맞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어떤 공격 영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그냥 자동화되어 있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격은 어떤 걸까요? 꼭 굳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도 추정해 볼 수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서비스, 확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거야.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킹 공격을 하는 친구들은 글로벌하게 사용 빈도와 확률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로그4j 서비스 같은 경우 글로벌리 많은 이 서비스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계산 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기업에 이 서비스를 쓰겠지? 그렇죠. 그러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네. 전 세계에 PHP 서비스를 많이 쓰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현실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죠. 사실 현실적인 공격자들은 죄송해요. 그냥 합니다. 뭐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45%는 로그4j를 가지고 있고 아파치 스트러치를 중요하지 않죠. 현실은 그냥 무작위로 한다는 거죠. 그럼요.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공격하는
혹시 뭐 도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설명드리는 거지만 이런 공격 도구들 많이 공격이 돼 있거든요. 네. 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살 것이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확보한 친구들은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친구도 있고 의도를 가진 친구도 있겠지만 무차별 대입 공격 혹은 사전 대입 공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들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공격들 계속해서 해서 성공하면 그때부터 또다시 뭘 하는 거죠? 왜 하죠? 다시 처음으로 가죠. 네, 그걸 통해서 다시 그 조직 내에 그 기업 내에 있는 주요 정보를 빼내서 밖으로 유출하기 위한 의도의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일관되이 저는 설명드립니다. 악성 코드였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건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 들어가서 주요 정보를 빼내서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조금 벗기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된 게 원격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더 가깝게 된 요즘 시대에는 RDP 접근, 그죠?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원격 접속과 관련된 일들이 조금 기업 내에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네, 재택근무 많이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개발자든 혹은 업무를 원격에서 하시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서 이 업무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들어오게 됐는데 네. 공격자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포션들을 차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사용자들, 즉 인가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원격 접속을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작위로 접근 시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조직이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다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접근 제어나 이런 걸로 일단 어느 정도 차단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충분히 잘 하고 계셔서 네. 뭐 제가 굳이 강조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통계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 때 한번 네. 설명드리면 이 흐름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 친구들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대한 것들은 잘 기억하시고 현재의 어떤 보안 체계들을 잘 관리해 나가실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네네. 뭐 마지막으로는 업종별 공격 탐지에 대한 통계를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 부분은 오해를 조금 없앴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내비 숫자를 공개했어요. 네. 업종별 통계에 대한 숫자를 공개했고 제가 오늘은 그 공개한 숫자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것만 숫자로 표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16, 14, 11, 10으로 해서 게임 개발과 방송, 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금융에 대한 것으로만 제가 표현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저희가 숫자로 해서 이렇게 통계로 공개를 해드리면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인포그래픽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업종의 공격이 굉장히 집중되었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일부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원 그래프를 통해서 다 보여드리는데 이 파이가 어때 보이십니까? 이게 뭔가 좀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예 물론 아주 작은 저 끝에 파이 몇 개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실 때 어떻게 사이즈가 16%, 14% 말고는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대표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로 제가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업종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네, 저희가 인포그래픽으로 한 3가지 업종만 강조해서 표현해 드렸지만 나머지 업종도 동일하다. 즉 공격은 특별히 특정 업종에 국한되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업종에 전방위적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산업군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즉 이 친구들은 어디든 돈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여기가 왜 돈이 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여기가 왜 돈이 돼라고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세계입니다.
이게 왜 돈이 되는지 우리는 아마 끝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네.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 빼내는 일들을 해냅니다. 네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특별히 업종별 탐지 추이에서 저는 이 파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드림으로써 모든 영역에 속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들을, 우리 조직들을 계속 안전하게 지켜내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잘 지키고 계십니다. 네. 이미 각자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들을 다 공조들을 잘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도 잘 지켜내셨고 이제 4분기가 시작해서 또 좀 더 피곤한 4분기를 보내실 것 같은데 네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또 연말까지 그 공격자들도 뭔가 결실을 내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해낼 때 이제 조금 더 한 3개월 잘 막아내시면서 뚫리지 말자고요. 잘 막아내시면 유종의 미를 우리도 잘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22년 3분기 보안 위협을 안내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네. 앞선 코드별 통계는 임포스틸러가 55.1%, 다운로더가 22.6%, 백도어가 16%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앞선 내용으로 강조드린 것은 이것들이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조직 내부의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시도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격 유형별 통계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웹 기반 공격, 스캐닝 이것들 또한 모두가 다 조직 내에 오픈되어 있는 혹은 오픈되어 있지 않은 빈틈들을 찾기 위한 시도다. 근데 이것들 또한 조직 내에 있는 정보를 빼내기 위한 시도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업종별 공격 탐지 통계에서 1위는 방송이 16%, 2위 게임 개발이 14%, 3위 교육이 11%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파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렸을 때 이것들이 숫자가 크게 의미는 없고 거의 모든 영역이 다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니 네. 방심하지 마시고 현재처럼 잘 지키면서 4분기까지 안전하게 잘 지켜내시면 2022년도도 우리가 안전한 한 해였다고 연말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마무리가요?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좀 막막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설명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근데 위협에 대한 것들은 보안 업체에서는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어렵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돌아봤을 때는 뭐 이미 각 기업들은 나름의 보안 체계들을 통해서 잘 지켜와 주셨고 현재도 잘 지키고 계시고요. 네네. 필요할 때마다 뭐 쓰고 계신 보안 체계들을 통해서 잘 방어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4분기를 보냄에 있어서도 저도 뭐 이미 해오셨던 대로 잘 방어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4분기 동안에도 뭐 현재 공격이 누그러질 것 같지는 않고 네.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들은 훨씬 높아 보입니다. 뭐 매년 글로벌하게 보셨다시피 네. 뭐 연말에 좀 더 이렇게 좀 공격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좀 더 그렇고 네. 뭐 현재 국제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로 네. 국내나 해외나 뭐 정치 군사적인 상황들도 그렇고 특히 또 다다음 주에 곧 월드컵도 열리고 이벤트도 그러네요. 있고 해서 지금 공격자들에게는 아주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개인들로 또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뭐 조금은 해이해질 수도 있고 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에 공격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내부에서의 정보들의 단속들 그리고 유출되는 가능성들을 한 번 더 짚어보시면서 위협들을 최소화하여서 연말까지 보다 안전한 조직 내의 보안들을 강화해 나가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아, 네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쭉 들어보니까 공격의 어떤 시초가 되는 어떤 부분이 이제 메일이 공격에 많이 이제 활용이 네, 되는 아무래도 그렇게 그런 되겠습니다. 거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관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솔루션도 있고 또 왜 스팸 보내서 회사에서 이제 좀 네, 점검할 그렇죠. 때 맞습니다. 그죠?
그런 또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훈련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열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공격 악성 코드들이 이제 공격에 활용이 되고 내가 뭐 클릭을 했을 때 처음 파일 열었을 때 뭐 압축 파일을 또 실행을 했을 때 이때 이제 공격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기업 중에 한 분이라도 열어봤을 때 그 파장은 좀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랜섬웨어 같은 뭐 그런 경우들.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 메일 관리, 아까도 뭐 일일이 다 전화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기업의 보안팀들이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뭐 이미 기업들 내에서도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이실 거고 네, 뭐 보안팀에다가 뭔가 책임을 넘기기도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네, 기술 자체가 나온 지가 메일 기술이 벌써 한 40년도 넘어서 네, 네, 네. 뭔가 새로운 지금도 기술도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새로운 기술을 넣기도 한계가 있기도 한데 네. 최소한 기업 내에서 이미 다 잘 적용하고 계신 게 조직 내에서의 메일인지 외부에서 온 메일인지 구분하는 요 구분자 정도를 잘 적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게 직원들한테 잘 전파가 되게끔만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는 것 정도만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외부 메일이다, 내부 메일이다 정도만 구분하셔도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왔네? 가 구분되면 한 번 더 조심할 수 있는데 이게 외부인지 내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아주 손쉽게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내 외부냐에 대한 메일 내용이 발송자가 네, 그렇습니다. 내부든 외부인지 내부인지만 일단 먼저 체크를 맞습니다. 좀 잘 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사팀에서 네. 우리 그런 걸로 공격 그렇죠.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훈련들 많이 하시죠. 이력서 네, 그렇죠. 발송을 했을 때 인사팀에서는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다 걸리시게 돼 있죠, 지금.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항상 인사팀에다가 뭔가 강조를 많이 해드리긴 하지만, 네. 정말 인사팀에다가 보안을 강조하기가 세상 어렵거든요. 인사팀에서는 그걸 열어볼 수밖에 없는 또 체계라서. 우리 그죠? 뭐 내년 초 되면 또 우리 뭐저 이렇게 채용 맞습니다. 채용 시즌 될 때는 또 뭐 몇만 엄청나게 통씩 들어오게 될 텐데 것이고, 맞습니다. 대기업들은 더 그럴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걸 이메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네. 그 인사팀들이 원래 관리하게 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채용 관련된 별도의 어떤 솔루션들 그 안에서만 보시게끔 하는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사 체계들이...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바로 보내는 이런 체계가 되다 보면 인사 담당자는 무조건 열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사 담당자들은 무조건 이력서를 저 인사 담당 관리하는 요 솔루션 그 공간 안에서만 보게끔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세팅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된 어떤 네네네. 웹사이트 구조나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리된 아예 그냥 공간을 따로 맞습니다. 그래서 PC 따로 뭐 PC를 따로 하던 실제는 뭐 이 업무하는 어떤 인사 채용 지원 시스템 자체가 별도로 따로 있어서 네네. 그 안에 이제 뭐 채용서도 따로 저장돼 있고 해서 인사 채용 담당자가 이걸 신경 써야지 콘텐츠를 신경 써야지 이게 악성 코드인지 공격인지를 신경 쓰는 것은 너무 정말 위험하니까 별도의 체계를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총무팀에서 아까 이렇게 사례도 있었지만 네. 변족서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안 볼 수 없습니다. 네. 영업팀이나 이런 데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체계들을 조금 더 조직들이 신경 써주고 관리해주는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무작위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격자들은 그러면 메일 수집은 어떤 식으로 좀 하나요? 그게 아주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방대한 양의 DB들도 있고 이미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 그렇습니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주고 있고. 팔고도 하고 요즘 공격자들은 예전처럼 저희는 해킹하는 친구들은 뭔가 좀 잘 못 먹고 불쌍하고라고 한다면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 막대한 자본이 뒤에 있어서 어딘가 공격하기 전에 반드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어딘가를 공격할 텐데 내가 여기를 공격을 내 손으로 해야 되니? 내가 그냥 저기를 관련된 정보 나한테 팔아라 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배고픈 해커들이 아니고 대표니까 제가 옛날 사람인 네. 겁니다. 아, 요즘 그래요? 친구들은 네. 그냥 돈을, 나 저기 공유할 테니까, 저 정보 나한테 팔 사람, 나 돈 줄게. 아예 그냥 정보를 그냥 파는 거죠. 굳이 뭐 굳이, 어렵게 해킹을 해서 뭐 정보를 빼오고 아이고, 막 무슨 그럴 리. 이렇게 추적당하고 이럴 위험성을 그냥, 제거하는 거네요. 그냥 나랑 같이 돈으로. 가자. 돈 줄게. 이렇게까지 가고 있어서, 네. 네, 손쉽게들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이제 뭐 임포스트 힐러, 다운로드, 백도어 이런 것들이 또 그 마지막에는 또 랜섬웨어하고 연결이 되고 맞습니다. 또 연말에는 지금 뭐 지금 사실 지금 한국 사회도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네, 하지만 맞습니다. 뭐 연말에 또 월드컵까지 네. 겹치면서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네. 상황인 거고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들 좀 특히 좀 연말에 좀 조심하자라고 좀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때에는 다들 이제 별로 마음 둘 곳들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네. 서로들 어딘가 뭐 재미있는 것들도 없고 하다 보니 아마 좀 도피처들을 찾기 위한 정보들을 많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 상황을 좀 돌릴 만한 뭐 여행지를 찾으신다거나 또 곧 뭐 입시도 곧 끝나게 될 거고 다들 현재 상황에서의 다음을 기대하는 그 시기들이 곧 올 텐데 네. 그때 그걸 노리는 공격들이 반드시 진행이 될 겁니다. 음, 그것들을 보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정확한 정보인지, 이때 내가 이걸 믿고 가도 되는 것인지, 네. 무조건 그 공격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 공격들을 노려서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들을 악용한 공격들은 무조건 펼쳐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들을 함부로 그 공격자에게 넘겨주시는 일만큼은 네, 참아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의 조직을 네. 안전하게 잘 지키시기를 네, 특별히 올 연말까지 잘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뭐 랜섬웨어도 이제 악성 코드에 많이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많이 네, 입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이 개인도 그렇고. 네. 랜섬웨어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 뭔가 좀 해안을 좀 주신다면 랜섬웨어, 어떤 네. 부분이 좀 네, 사실, 이런 부분 좀 주의해야 되고 네.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보안 기업에서 랜섬웨어에 대한 대안을 매번 좀 더 앞서서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답답한 부분이죠, 그죠? 네, 참 이게 10년 거의 10년을 계속 랜섬웨어 조직들과 거의 싸우다시피 전쟁하다시피 서로 주고 공방을 하고 있는데 네. 참 매번 저희를 잘 우회해 나가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매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연구했던 것들을 공개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또 그 친구들도 매번 잘 모니터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고 하는 정보들은 계속 저희 블로그나 분석 정보들을 통해서 공개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참고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임포스트나 다른 공격들과 거의 유사하게 이 공격 조직들도 개인이건 기업이건 속이기 위한 정보, 속이기 위한 과정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사람을 일단 한번 속이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형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공격 행태에 대해서만큼은 네,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악성 코드의 어떤 유형들을 설명드릴 때 임포스틸러 다운로드 백도어가 설치되는 게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랜섬웨어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어려운 이메일로 다 사람 눈을 속이고 들어오긴 합니다만 최소한 내가 받아야 되는 메일,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갖고 접근하시면 업무에서 최소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네, 이런 공격에서는 정말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진 않죠. 쉽진 않은 영역이긴 한데 네, 내 업무에서 지금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만 명확하게 갖고 그러니까 즉 호기심 영역에서 한 번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공격에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네. 계속 방어적인 체계들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취약점 분석, 악성 코드 분석 관련해서 지금 뭐 한 20여 년 업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 해커들이 이제 그 악성 해커들이 이런 연구한 어떤 연구 결과물을 보고 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보이시나요? 계속? 저희 악성 코드 분석하는 분석 팀장님이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네네. 그때 보시면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 해커들 공격 제작자들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기술을 쓰는 시점에 네. 바로 또 그것을 우회하기 위한 기술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정말 저희가 그 친구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기술을 썼을 때 바로 그걸 회피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는 뭐 악성 코드 내에 저희를 욕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그래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엿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가는 경우들도 뭐 왕왕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뭐 저희 분석가들한테는 정말 에피소드로 아주 많지만 뭐 정말 그렇게 하고 그 친구들이 근절되었으면 너무 좋은데 또 다시 이제 그걸 또 뛰어넘는 기술을 써서 또 저희를 넘어한 일들이 정말 공방이 왔다 갔다 거의 해마다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들은 이제 뭐 편안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뭐 메일도 보내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선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분석가들은 거의 뭐 상황이네요. 네, 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아이고 전쟁에서 좀 계속 좀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네. 쉽지 않네요, 그죠? 네, 오늘 한 시간 정도 우리 안랩 박태환 팀장님 모시고 올해 3분기 보안 위협 그리고 연말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박태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